먼저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릴게요. 멀게는 1992년에서 94년, 가깝게는 2009년에서 2012년의 일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지금 나왔던 내용도 다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이슈화돼서 고생고생, 저는 지금 30년째 여기 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때 정부가 정책 실현을 했다면 이런 반복하는 고생은 없었을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이 낙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건국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정부가 나서서 낙태를 문화화시켜놓고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분모 줄이기를 위해서 낙태를 문화화해놓고 아 이거 제대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좀 회귀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개선이 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가야 될 텐데 제일 우선적인 것은 생명을 다루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사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바꿔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의료 수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타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이 쉽지가 않다. 그런데 임신은 질병이 아닙니다. 이게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의료수가 조정에는. 그러니까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급여 책정은 치료와 질병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입법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지금 상담 얘기 많이 했는데 상담에 대해서 시간별로 계산해 주나요? 사실 상담을 시간별로 미국처럼 계산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예산이 보험 재정이 엄청나게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건 아주 혁명적인 법안이 산부인과를 위해서 마련돼야 됩니다. 그 미국의 예를 들어놨는데 미국은 낙태를 자유화시켜 놓고도 낙태가 감소됐잖아요. 한때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다가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으로는 생명 전문가의 의사들이 선도를 해준 거예요. 낙태를 난 안 한다. 그러니까 81% 의사들이 낙태 안 합니다. 왜? 낙태 안 하고도 얼마든지 병원 운영할 수 있으니까. 돈 얘기만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나와서 뭐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저도 매우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이 있는 가운데 강화니 약한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 숫자 통계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거의 처벌이 0이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처벌주의는 저 반대합니다. 처벌주의라는 것은 처벌을 늘려서 행위를 감소시킨다는 건데 이거는 반대예요. 그러나 처벌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낙태가 처벌되지 않아도 되는 행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음주운전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음주운전을 합법화하자는 것은 비논리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은 생명의 기준이 되는 법들은 기존에 유지돼야 되는데 이 법에서 필요한 것들이 시행령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허용사유가 분명히 있는데 의사들도 애매하고 법관들도 애매한 게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폭행 임신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등등. 또 이제 그 의료적인 이유 때문에 낙태하는 기준도 불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충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입법이나 정책 제한, 정책 위반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100% 남성에 관한 겁니다. 남자에 관한. 저도 남자지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남자는 다 배제되어 있어요. 원인 제공자 중에 대표 인물이 남자인데 남자는 모든 데서 배우기 때문에 몇 가지 예시를 했습니다만은 남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사회 경제적인 사유로 뭐 임신 주수를 제한해가지고 숙려 기간을 두고 낙태를 허용하자. 이것의 실체가 뭘까?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유 외에 안 되는 거, 낙태가 안 되는 경우 손 들고 발언해 보세요. 없어요. 그 다음에 12주 이하라는 게 매우 드문 경우니까 아까 통계 맞지만은 우리나라는 동작이 빨라서 대부분 12주 미만이 94%이기 때문에 12주 이하는 95% 이상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낙태를 임의로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을 복잡하게 표현한 게 사회경제적 사유로 12주 이하 이렇게 표현을 바꾼 겁니다. 예를 들면 또 12주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산모를 안전하게 하고 뭐 등등 기준도 있겠지만 한번 말씀 12주는 되는데 12주 사고를 왜 안 되죠? 13주는 이걸 이른바 생명기간제라고 하는데요. 이 생명기간제로는 낙태를 허용할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걸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도 이제는 사회경제적 사유니 뭐 기간을 제한하느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여성의 재생산권, 임산 중단권이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부가 원하면 아무도 건들지 말고 그냥 낙태할 수 있게 하고 의사는 거기에 응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 낙태라는 것이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낙태 옹호론자도 알기 때문에 다른 철학적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해야지 느닷없이 아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사실 적당한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몇 분이 제안했지만 불법 낙태 한국에서 없애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어느 의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인데 그런 발언을 하는데 낙태 합법화하면 우리나라는 불법이 없는 나라야. 맞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왜 정부가 나서서 사회 경제적 환경을 개선을 합니까? 왜 정부 예산을 투입합니까? 안 합니다. 낙태로 이미 문제거리가 다 종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출산이 어려워? 그러면 낙태하지 왜 정부에게 출산 지원책을 요구하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잠깐 옳은 거 그런 거 다 떠나서 손익계산 따져서 여성 입장에서만 봅시다. 또 의학적으로 낙태가 육체적으로 아무 후유증이 없다고 쳐요. 정신적 후유증도 없다고 칩시다. 과연 낙태를 임의로 할 수 있게 했을 때 여성에게 유리한가? 잘 아시지만 결국은 낙태 허용은 지금보다 좀 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봅니다. 오늘 뭐 아침에 보셨겠지만은 남자친구가 낙태 종용해가지고 자살한 여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는 낙태 못하겠는데. 자, 오늘 논의 중에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임신 상황에 주인공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2명만 등장했어요. 여성하고 의사. 근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전면적으로 지금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변을 한 꼴이 됐습니다. 이런 사회경제적 사유의 상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미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 6째를 임신했어요. 막내하고는 그 5째하고는 7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였습니다. 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월세집을 전전하고 있었고 또 낙태도 그 다음 주에 산부인과 병원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애가 태어나서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한 분들 모두 낙태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여기 앉아서 우리가 낙태를 운운하고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소중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이었거든요. 누군가를 제거하고 나머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사회가 거칠어지면 거칠어지지 사랑으로 따뜻한 사회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 전체 주제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성의 말을 빌려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그 페미니스트 중에 생명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라는 그룹인데 그 회장 세린 포스텍입니다. 여성이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 그 사회가 여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실패했다는 척도다. 이 말뜻 낙태 자유와 40년을 경험한 미국의 여성이 말한 이 말의 뜻을 우리도 다 감지하기를 바랍니다.